늦은 오후였습니다. 영국 사우스포트 로열 버크데이 154번째 디오픈 챔피언십. 바닷바람이 18번 홀 깃대를 흔듭니다. 그린 위에 한국의 김시우가 서 있습니다. 양쪽 아킬레스건의 진통제를 삼키며 버틴 나흘.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그는 한국인 최초의 디오픈 챔피언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선두와 단 2타차. 남은 홀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라운드. 우승이 손에 잡힐 듯하던 그 순간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정상 문턱에서 밀려납니다. 여기서 이상한 장면 하나를 떠올려 봅시다. 같은 코스 18번 홀에서 호주의 루카스 허버트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홀컵에서 단 5피트 3인치 성인 8 하나 반 거리의 짧은 퍼트를 놓쳤습니다. 그 퍼트만 넣었다면 메이저 역사상 최초의 61타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한 명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명은 마지막 홀에서 둘 다 거의 다 온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같은 링크스, 같은 바람, 같은 그린. 손이 떨려서? 아닙니다. 그린이 빨라서? 올해 버크데이 그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빠르지 않았습니다. 붙이기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붙이기 좋을수록 이상하게 더 많은 선수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심리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08년 하버드 대학의 두 심리학자 로버트 여키스와 존 도슨이 법칙 하나를 발표합니다. 여키스, 도슨 법칙. 긴장이나 흥분의 정도가 올라갈수록 수행 능력도 함께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점을 넘어서면 긴장이 더 커질수록 수행 능력은 뚝 떨어집니다. 뒤집힌 U자 모양의 곡선입니다. 적당한 긴장은 나를 최고로 만들지만 과도한 긴장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허버트에게 5피트 3인치는 그냥 짧은 퍼트가 아니었습니다. 골프 역사가 걸린 퍼트였습니다. 6V1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각성은 정점을 넘어버립니다. 청소라면 눈 감고도 넣을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퍼트가 됩니다. 김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 최초 8번의 도전 끝에 잡은 우승 기회. 그 무게가 어깨에 얹히는 순간 사흘 동안 완벽했던 스윙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코스는 같았습니다. 스윙도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이번엔 될 것 같다는 기대의 무게였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아무도 안 볼 때는 잘하던 발표가 임원들 앞에 서는 순간 목소리가 떨립니다. 연습 스윙은 완벽했는데 막상 돈이 걸리면 공이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키스 도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단서가 필요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인지심리학자 시안 베일락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가 밝힌 개념이 분석에 의한 마비, Paralysis by Analysis입니다. 숙련된 동작은 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 자동화된 동작을 머리로 통제하려 들으면 오히려 흐름이 깨집니다. 몸에 맡겨야 할 일에 머리가 끼어드는 겁니다. 여기서 김시우라는 선수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김시우는 페어웨이에서도 드라이버를 서슴없이 뽑아드는 공격적인 플레이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만 21세에 제5회 메이저라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최연소로 제패한 타고난 승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기질에는 유명한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2021년 마스터스. 김시우는 14번 홀 짧은 파퍼트를 놓치고 15번 홀 칩샷마저 실수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퍼터를 땅에 내리찍습니다. 퍼터는 부러졌습니다. 규칙상 손상된 클럽은 쓸 수 없습니다. 남은 4홀을 그는 퍼터도 없이 3번 우드로 퍼팅해야 했습니다. 한 골프 매체는 이 장면을 마스터스 85년 역사상 가장 와일드한 행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화가 보여주는 건 김시우가 가진 감정의 크기입니다. 그만큼 뜨겁고 그만큼 간절합니다. 이 뜨거움은 그를 최연소 챔피언으로 만든 힘이지만 동시에 정점의 순간 그를 끌어오르게 만드는 불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 깊은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허버트가 그리고 김시우가 놓친 건 사실 퍼트 하나, 라운드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골프에서 스코어를 망치는 결정적 실수의 상당수는 어려운 샷을 무리하게 시도할 때 나옵니다. 안전하게 그린 가운데를 노려도 될 상황에서
핀에 딱 붙이려다 벙커에 빠지고 러프에 빠집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통제하는 대신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붙잡으려는 순간 손끝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과정을 삼키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5피트 3인치 앞에서 허버트가 봐야 했던 건 홀컵이 아니라 라인이었습니다. 6급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한 번의 스트로크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동작을 먹어버린 겁니다. 김시우의 마지막 라운드도 어쩌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골프장을 벗어나 봅시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5피트 3인치가 이런 마지막 홀이 있습니다. 거의 다 온 프로젝트, 성사 직전의 계약, 오래 준비한 시험의 마지막 문제, 다 잡은 것 같은 그 순간 우리는 갑자기 손이 굳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순간 이상하게 평소 하던 것도 안 됩니다. 결과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경계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김시우의 뜨거운 기질, 퍼터를 부러뜨릴 만큼 끓어오르는 그 감정을 우리는 약점이라 부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야말로 그를 8번째 도전 끝에 우승 문턱까지 데려간 힘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굴레서는 이것을 긍정적 중독과 부정적 중독으로 나눴습니다. 같은 열정이 나를 성장시킬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망이 동력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갈망이 주인일 때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같은 불이 나를 데울 수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김시우는 오늘 정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도 넘어서게 하지 못한 것도 똑같은 뜨거움이었습니다. 오늘 3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첫째, 결과가 커 보일수록 시선을 지금 이 순간으로 좁히세요. 6급일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라인 하나, 우승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한 샷,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한 걸음입니다. 둘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세요. 스트로크는 내 것이지만 공이 홀에 들어갈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몫만 하고 나머지는 놓아주세요. 셋째, 뜨거운 감정을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간절하다는 증거입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을 데우는 쪽으로 흐르게 하세요. 자, 이제 영상의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로열 버크데일 18번 홀, 진통제로 버틴 다리로 우승 문턱까지 갔던 김시우, 그리고 5피트 3인치 앞에서 굳어버린 허버트. 그들은 정상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를 배웁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건 그린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이것만 되면 이라는 생각이라는 것. 당신의 5피트 3인치는, 당신의 마지막 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 앞에서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앞서 있습니다. 김시우 선수와 임성재 선수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